책을 읽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서 또는 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에 7명은 책이 독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전문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신 분이 77.8%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77.1%. 그 다음, 마음의 평안, 심리적 자유, 정서와 감성, 비판적, 논리적 사고, 공감 능력, 말하기 쓰기, 의사소통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행복감, 또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는,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독서 왜 하세요? 네. 독서하면 뭐가 좋으나요? 왜 독서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지식과 정보 얻으려고가 26.9%. 교양,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일 업무의 보고 도움받기 위해서. 자, 이거는 이제 성인들의 응답이었는데 학생들의 응답도 유사하지만 좀 차이가 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학생들 중에 15.3%는 즐거워서 책을 읽는데요. 예, 즐거워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10가지 이유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10가지를 크게 4가지로 묶어봤어요. 마음, 즉 마음의 평안과 심리적 자유, 풍부한 정서와 감성 발달을 마음이라고 한 측면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공감, 의사소통, 삶의 질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행복한 삶으로. 다음 전문 지식, 또 정보 이런 부분을 정보와 지식, 그리고 세상, 그리고 삶의 도구란 측면에서 논리적 비판적 사고, 표현력 또는 특히나 통찰력을 저는 꼽아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이유가 무엇 하나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뭐랄까 요즘 세상에 돈과 직결되는 것이 통찰력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독서에 관계된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안과 심리적 자유. 독서, 책을 읽기 시작한 지 6분 정도가 지나면 스트레스의 68%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인지신경심리학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독서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풍부한 정서와 감성 발달. 감성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또는 고은 시인님의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 꽃이 이쁜 것 같네요. 또는 류근 시인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는, 이 가사는 참 돌아가신 이제 고 김광석이 또 노래로도 불렀었죠.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또 들으면서 그 가사를 뒤에 담아보면 정말 그 애틋한 정말 가슴에 미어지는 그러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독서는 이렇게 풍부한 정서 그리고 감성 발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의 교감, 또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 슬픔, 분노, 공포, 사랑, 고통 등을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또 타인의 이러한 감정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문학성 높은 책 읽기는요, 공감 능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문학서에서 주인공 또는 어떤 등장인물이 느끼고 있는 기쁨 또는 분노 또는 고통, 사랑 등등의 그러한 모습을 내가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가 된다면 공감 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원활한 의사소통. 예능 프로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이 프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연진이 조금 바뀌었지만 과거에 예를 들어서 4명이 하던 4명의 멤버 중에 한 명, 즉 김준현 배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이거 젠틀하네. 무슨 표현이냐면 황태 해장국을 먹으면서 맛이 젠틀하다고 표현합니다. 또는
칼국수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하얗게 드세요? 아니면 거기다가 빨간 양념장을 풀어서 칼칼하게 드세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맑은 칼국수와 칼칼한 빨간 칼국수를 표현하는데 마치 해변에 치는 파도와 갯바위에 치는 파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갯바위에 치는 파도, 해변에 치는 파도, 물론 파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갯바위에 치는 파도, 칼칼한 양념장을 푼 칼국수를 이분은 갯바위에 치는 파도와 같다고 두 개의 칼국수의 맛을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내 뜻을 언어로서 정확하게 상대방에 전달하고, 특히 이런 감성적 요소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의사소통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행복감,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독서 치료를 통한 대학생 행복지수 제고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연구에서 이승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서 치료를 통해서 행복지수를 제고할 수 있고요. 특히 삶의 만족도가 좋아지는데 이 독서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섯째, 전문 지식 습득. 이 전문 지식 습득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뭐 더 이상 독서와 제가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마케팅을 제가 조금 공부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탁월하게 전문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마케팅 관리 이런 전문 서적 공부해야 되죠. 또는 제가 이번에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연구조사 방법론이라는 책 공부해야죠. 또는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같은 파이썬을 공부하고 싶어요. 또는 제가 오토캐드를 지금 배워야 돼요. 어떻습니까? 오토캐드 이런 책, 그렇죠? 예. 전문 지식 습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또 첩경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일곱째, 정보 수용과 해석 능력. 정말 오늘날의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읽고, 듣고, 보고, 하여튼 여하튼 받아들여서 그 정보의 진짜를 알아내는 능력. 문해력입니다. 즉, 글얼이죠, 글. 그래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문해력이에요.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 향상할 수 있고요. 그 문해력을 향상을 통해서 정보 수용력과 해석 능력이 향상되는데, 오늘날은 이것에 더해서 더더구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자, 이 디지털 문해력이 어떤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SNS 많이 쓰시나요? 문자 메시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부고, 즉 어느 분의 이 사망 통보도, 또는 나 결혼합니다 이런 결혼식, 또 부고, 이런 이 청첩장이나 부고 같은 것들도 대부분 SNS로 많이 통해서 옵니다. 엄청 많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의사소통,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의사소통합니다. 그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오는 왔다 갔다 하는 글 또는 그런 정보들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이 디지털 문해력의 기본 역시도 그냥 문해력이고요. 이 문해력의 기초 체력은 독서입니다. 여덟 번째, 논리적, 비판적 사고 그리기. 독서를 통해서 독서하는 과정 중에서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나서 이 논리적, 비판적 사고 기르는데 촉진될까요? 저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후 생각 정리. 어떻게? 본계적 독서법으로. 그 다음에 본계적 독서법은요, 본 것. 그래서 see, 깨달은 것. 그래서 feel 하기 전에 뭐 해야죠? feel 또는 생각. 생각. 그래서 think라고 해도 좋습니다. 생각. 적용할 것. action, act 또는 action. 내가 책을 읽었다. 뭘 봤는지, 내 생각, 내 깨달음이 뭔지, 적용할 게 뭔지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독서하고 나서 단 한 줄이라도 이 책에서 내가 본 내용 뭐다, 내 생각 어떻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 본
본계적 방식의 독서법. 두 번째는 독서 토론입니다. 여러 사람이서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책 몇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봤다. 내 생각은 어떻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책에서 이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봤다. 독서 토론을 해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나는 못 봤는데 그 사람은 보기도 하고요. 또는 같은 내용을 봤는데, 같은 부분을 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비판, 논리죠. 이 똑같은 내용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논리적 비판적 사고, 또 독서의 효능을 높이는 방법, 핵심 두 가지는 본계적 독서법과 독서 토론입니다. 독서 토론은요, 여러분들 독서 포럼 나비라고 하는 6글자를 인터넷 웹사이트 등등에 타이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서 포럼 나비에 관한 많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갈 거고요. 이 독서 포럼을 통해서 훨씬 더 독서 능력이 좋아집니다. 9번째, 창의력, 그리고 표현력, 말하기, 쓰기 향상입니다.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이 네 가지는 듣고 쓰고 말하고 듣는 이 네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 잘하려면 글쓰기 잘해야 되고요. 또 독서 잘하면, 읽기 잘하면 듣기도 잘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표현력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표현을 잘하려면 어떻습니까? 어휘력이 뛰어나야 돼요. 제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름답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아름답다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 아리답다, 미려하다, 귀엽다 등등등등. 똑같이 아름다워도 가령 3살 또는 5살짜리 아기에게는 귀엽다 이런 표현 괜찮죠. 또는 80 먹은 할머니에게는 할머니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할머니 참 곱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아름다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음식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맛의 표현, 예를 들어 단맛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달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감미롭다 등등. 또는 매운맛 어떻습니까? 맵다, 그죠? 이것도 있지만 맵다, 매콤하다, 칼칼하다, 그죠? 얼큰하다 어떻습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이 훨씬 더 표현력을, 어휘력을 높여줍니다. 신맛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다, 새콤하다, 새콤달콤하다, 새콤새콤하다, 또는 시척지근하다 등등등등. 이렇게 똑같은 맛에 대한 표현, 또 아름답다는 표현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즉 어휘력이 풍부해지는 그러한 지름길은 바로 독서입니다. 10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찰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럴까요? 어떤 사물이나 등등 사건 등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통찰력이요. 어떤 사람이 뛰어나나요? 저는 이분을 한번 꼽고 싶어요.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주식 투자 잘하죠. 그죠? 예. 세계적인 부자이기도 하고요. 자,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당신의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통찰력이라고 하셨는데, 통찰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읽고 또 읽으세요. 아니 그냥 독서하세요 하면 되지. 뭘 읽고 또 읽으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일까?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저는 본계적 하라고 들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즉 글자만 읽지 말고 그 진짜의 뜻을 파악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꺼내내고 또 적용할 걸 찾으라 이겁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서는 통찰력을 기르는 유익한 도구라고 합니다. 또한 사고, 또 판단력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경험은 크게 보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거죠. 자, 이 직접 경험은 상당히 좋죠. 경험을 많이 하면 통찰력, 또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은 단점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이 직접 경험은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과거형입니다. 내가 이미 경험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그때를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브라에게 물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탁 물려봤습니다. 아, 잠시 뒤, 몇 분 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의 주요한 또 상당히 성과 있는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이 독서가 통한 간접 경험은요, 시간, 공간, 그리고 과거 관련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지혜,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또 독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세상에 가장 돈이 되는 것을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통찰력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인 4명 중에 1명만이 독서를 하고요. 성인 중 53%는 전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까요? 이제부터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책을 읽어야 하는 10가지 이유였습니다.